막스 베버 일대기 AI 시대를 예언한 천재의 비극적 인생. 여러분,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 우리는 점점 숫자로 평가받고 알고리즘에 노출되고 효율의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전 이미 이 사회를 거의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천재 사회학자 맥스 웨버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스 베버의 충격적인 개인사, 정신붕괴, 가족 갈등,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탄생한 대표 사상들을 시대순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두 부모 사이에서 갈라진 아이. 막스 베버는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정치인이었고 집에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 성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도덕과 금욕, 영적인 삶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베버는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며 자랐습니다. 한쪽은 권력과 현실, 다른 한쪽은 양심과 도덕. 이 갈등은 평생 베버 안에 깊이 남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정치, 권력, 책임, 신념, 종교를 그토록 집요하게 연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에게 학문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안고 살아온 질문이었던 겁니다. 괴물 같은 천재 청년. 베버는 어릴 때부터 거의 괴물 수준의 공부벌레였습니다. 10대 시절 이미 철학, 역사, 법학, 경제학, 신학책을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한번 빠져들면 밤을 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성격도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다는 점입니다. 완벽주의, 강박, 과도한 자기통제. 이런 성향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독서를 하고 새벽까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학, 경제학, 역사학을 동시에 전공하면서 전부 최상위권을 유지한 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독일 최고의 천재 청년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공합니다. 20대 후반에 이미 교수급 실력을 인정받았고 젊은 나이에 독일 학계의 스타가 됩니다. 결혼과 화려한 성공. 1893년 베버는 메리앤 웨버와 결혼합니다. 마리아네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고 여성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생 베버를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나중에 베버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그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마리아네였습니다. 당시 베버는 유명 교수이자 스타학자였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독일 학계는 그를 차세대 거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좋은 집안, 훌륭한 아내, 빛나는 커리어.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 붕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싸움. 1897년 베버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아버지와 크게 충돌합니다.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베버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결국 어느 날 폭발합니다. 베버는 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두 사람은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가 난 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베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아닐까? 이 생각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베버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거의 못 잤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강의도 못했습니다. 심할 때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도 했고 작은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직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재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 베버의 사상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베버는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현대사회의 차가움을 피부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현대인은 점점 영혼을 잃어가는가? 이 질문이 훗날 그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로 이어집니다. 대표작 탄생 자본주의와 철창. 1904년 병세가 조금씩 회복되자 베버는 드디어 대표작을 발표합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그는 근면, 절약, 자기통제, 금욕 같은 종교적 가치관이 근대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봤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이익 추구의 결과로 봤는데 베버는 그 뿌리에 문화와 정신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합리화입니다. 세상이 점점 계산 중심, 효율 중심, 시스템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직관 대신 숫자와 매뉴얼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버는 경고합니다. 인간은 결국 거대한 철창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철창은 감옥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현대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 시스템, 국가 시스템, 알고리즘,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지금 AI 시대와 거의 똑같습니다. 배달기사는 앱 알고리즘이 매기는 점수에 따라 일감을 받고, 직장인은 AI 인사 시스템의 데이터로 평가받고, 유튜버는 알고리즘의 입맛에 맞춰 콘텐츠를 만듭니다. 베버가 말한 철창이 현실이 된 겁니다. 세계 종교 연구와 또 하나의 질문. 대표작을 발표한 뒤에도 베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인도, 유대교, 유교, 힌두교까지 연구하며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파고듭니다. 왜 근대 자본주의는 서양에서만 발전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학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문명, 종교, 문화, 역사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버는 각 문명의 종교와 사회 구조를 분석하며 그 답을 찾으려 했고, 이 연구들은 오늘날에도 사회학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과 정치, 그리고 마지막 명작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베버는 그냥 앉아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전쟁이 끝난 직후 두 편의 명작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입니다. 여기서 베버는 말합니다. 진정한 정치란 결과에 책임지는 행위다. 권력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 아무리 지식이 발전해도 삶의 의미는 각자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모든 걸 계산해줘도 그 의미는 인간만이 부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 1920년 베버는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향년 56세. 당시 유럽에는 스페인 독감이 퍼지고 있었고 베버는 그 혼란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강의와 집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멈추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엔딩. 막스 베버는 단순한 사회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종교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란 아이. 천재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강박과 과로로 자신을 몰아붙인 청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 붕괴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사상을 완성한 학자.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이 질문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시스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를 잃어가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말한 철창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는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으로 만들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